안녕하세요. 스위스올 팟캐스트 강소입니다. 오늘 NBA 플레이오프에서 진짜 재밌는 7차전 두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동부 경기는 좀 부상이 좀 많아가지고 그 경기를 리뷰한 것보다 미네소타와 덴버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7차전 경기 리뷰하도록 할게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자말 무레이가 완전히 이 경기를 핫스타트를 하거든요. 초반에 덴버가 진짜 디펜스 좋고 자말 무레이가 슈팅도 잘하고 막 유키치가 리바운드를 전반에만 15개 이상 잡고 덴버가 좋은 스타트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 앤서니 에드워즈와 미네소타는 잘 대응을 하지 못했거든요. 3쿼터 10분 45초를 남기고 미네소타가 20점 차로 경기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격을 시작하는데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미네소타가 20점 차를 어떻게 뒤집었는지 분석해보고 그다음 키 플레이어들에 대한 얘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덴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3쿼터 20점 차를 뒤집은 핵심 요소는요. 역시 미네소타는 디펜스죠. 미네소타의 디펜스가 좋은 거 이제 저희가 모두 다 알죠. 미네소타의 디펜스에서 오늘 재밌는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덴버는 요키치가 만드는 인사이드에서의 우위로 상대의 엑스트라 수비를 더 끌어들이 거기서 파생되는 어드밴티지로 농구를 하면서 좋은 찬스를 만드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미네소타의 디펜스가 요키치에 대해서 진짜 좋았고 특히 카렌서니 타운스가 요키치에 붙고 루디 고베어가 로밍하는 상황에서 이런 스킴에서의 수비는 훨씬 더 좋았죠.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시리즈 내내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기다가 이제 요키치가 포스트에서 공을 잡으면 더블팀을 하고 3쿼터 내내 요키치 더블팀하고 패스 빼주면서 덴버는 그 빼준 패스를 받고 오픈 3점을 던지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근데 조금 되게 단순한 공격을 했던 덴버였고 여기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 KCP, 자말 무레이가 3점이 안 들어갔거든요. 거기다가 요키치를 루디 고베어한테 매치업 시키려고 이제 덴버의 요키치와 에론 고든이 피켄롤도 하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루디 고베어가 스크린을 드랍하면서 스위치를 주지 않아요. 쉽게 루디 고베어가 요키치와의 매치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덴버가 원하는 매치업도 가져가지 못하고요. 그러면 이제 덴버 뭐 해야 돼요? 요키치 머레이 2대2 게임 해야죠. 이것도 저희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는데 카렌서니 타운스가 핸들라인 머레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롤러인 요키치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수비를 하고 핸들라인 머레이는 뒤에 있는 루디 고베어에게 막는 형식으로 잘 막아왔어요. 제가 이 시리즈에서 그나마 덴버가 제일 잘 통했던 액션이 완전히 한쪽 사이드를 비워놓고 그쪽으로 드리블 핸드오프나 픽앤롤을 하면서 머레이가 완전히 비어진 코너로 가면서 미드레인지 슛을 던지는 액션이 제일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오늘 덴버가 이 액션을 3쿼터에 몇 번 시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미네소타가 여기서 조정을 가져갔죠. 자말 머레이를 막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탑 락킹을 하고요. 탑 락킹은 탑을 잠근다 이런 뜻으로 자말 머레이가 핸드풀을 받으면서 원래는 비어진 사이드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앤서니 에드워즈가 락킹을 합니다. 잠궈버리고 그러면 자말 머레이가 골밑으로 들어가게 오히려 몰아가는 수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말 머레이는 골밑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루디 고베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앤서니 에드워즈가 탑 락킹을 하고 자말 머레이를 골밑으로 몬 거고요. 그래서 루디 고베어가 돌파해오는 자말 머레이와 동시에 덩크 스팟에서 패스 받기를 기다리는 에론 고든 두 명을 막는 수비를 계속해서 완벽하게 해냅니다. 루디 고베어가 오늘 공격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완전 패스도 잘 넣어주고 스크린도 잘 걸어주고 엄청난 페이더웨이 슛도 넣고 했는데 수비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 잘했고요. 루디 고베어의 엄청난 게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리즈 내내 엄청나게 잘 먹혔던 자말 머레이의 이 빈 사이드로 돌아가는 이 액션도 안 통하고요. 덴버가 요키치의 인사이드에서 이 어드밴티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미네소타는 요키치를 막을 센터가 코트에 2명이나 있고 여기서 어드밴티지를 못 만들면 이제 프리미터에서 공격을 풀어가야 되는데 제가 시리즈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리즈는 자말 머레이나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활약할 수 있는 시리즈가 아니죠. 왜냐면은 프리미터 이 매치업에서 전혀 덴버가 우위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덴버가 자말 머레이가 제이드 맥다니엘스, 미켈 알렉산더 워커 그리고 후반에는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완전히 묶이면서 전혀 프리미터에서도 공격을 풀지 못했고요. 오펜스에서 막을 수 없는 팀처럼 보였던 덴버가 갑자기 공격을 풀어갈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진짜 미네소타의 모든 선수들이 수비 레벨이 정말 높다는 점을 일단 얘기하고 가야겠죠. 오늘 미네소타의 팀 디펜스 수준을 보시려면요. 덴버가 4쿼터 후반에 덴버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버슨 룹이라는 액션을 사용했거든요. KCP가 고든 유키치를 앞을 지나가는 아이버슨 컷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림 근처로 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파생되는 액션인데 여기서 미네소타의 팀 수비를 보시면요. 우선 마이크 콜리가 진짜 악착같이 KCP 따라다니고요. 앤서니 에더즈는 고든이 자말 머레이에게 공을 주는 거 디나이 했다가 루디 고베어가 유키치 막으러 올 때까지 시간 벌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말 머레이와 유키치 피켄롤에 루디 고베어가 드랍을 하고 앤서니 에더즈는 뒤에서 빠르게 따라가면서 백프레셔를 주고요.
3점 라인에 있는 요키치한테 공이 가니까 루디 고베어가 완벽하게 클로즈아웃을 나옵니다. 이 시퀀스만 봐도 미네소타의 팀 디펜스 레벨을 알 수 있어요. 또 4쿼터에 파울 트러블로 빠진 칼 앤서니 타운스를 대신해서 들어온 나즈 리드 활약 진짜 대단했죠. 오늘 요키치 상대로 1대1 수비도 엄청 잘했고요. 요키치의 슛을 블락 2개도 하고, 특히 4쿼터 4분 남았을 때 경기를 결정지은 제 생각에는 크리티컬한 장면이 발생하는데, 나즈 리드가 요키치를 블락을 하고요. 그대로 코트 넘어가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공격을 하는데, 덴버는 에런 고든을 앤서니 에드워즈에게 붙입니다. 에런 고든이 좀 더 KCP보다 사이즈나 운동 능력이 좋으니까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더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에런 고든이 붙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자말 머레이가 나즈 리드랑 매첩이 된 거죠. 앤서니 에드워즈가 슛을 쏘고요. 에런 고든이 컨테스트를 잘했어요. 근데 나즈 리드가 어디선가 날아와서 리바운드를 잡고 풋백 덩크를 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을 물고 넘어오는 자말 머레이의 공을 홀리가 스틸해서 달려오는 나즈 리드한테 패스하고, 나즈 리드가 코너에 있는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패스하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3점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한 30초 만에 5점 차 경기가 10점 차 경기가 되고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막 관중한테 막 트래시 토킹하고요. 사실상 경기가 여기서 많이 넘어갔거든요. 이 시퀀스도 보시면요, 나즈 리드가 블락을 하고요. 나즈 리드가 오펜스 리바운드 후 풋백 덩크 넣고요. 그 다음에 나즈 리드 어시스트에 이은 앤서니 에드워즈의 3점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활약을 해줬어요. 4쿼터에 나즈 리드가 무서웠습니다. 이게 아주 절체절명의 단판 승부가 된 플레이오프 7차전에서 디펜딩 챔피언과 3번의 MVP를 수상한 최고의 플레이어 요키치의 홈그라운드 덴버에서 미네소타가 이런 압도적인 수비로 20점 차 컴백을 완성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전반전 끝나고 점수차가 15점이었는데, 이 점수차를 뒤집은 것은 NBA 플레이오프 7차전 역사상 가장 큰 점수차고요. 20점 차 점수를 뒤집은 건 NBA의 지난 25년간의 7차전 중 가장 큰 점수차라고 합니다. 덴버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덴버가 이겼던 3, 4, 5차전에서는 125, 123, 127 막 이랬거든요. 정규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 1위의 팀이 보스턴인데, 보스턴이 122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에서 3, 4, 5차전에서 덴버가 훨씬 더 좋은 공격을 펼쳤어요. 그래서 덴버가 역시 감을 잡으니까 이 최고의 디펜스 팀 미네소타를 상대로도 이렇게 공격을 잘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리즈 7차전 전체로 덴버의 오펜시브 레이팅을 보면요, 106.6점이에요. 정규 시즌 꼴찌 레이팅이 멤피스가 106.8점인데 이거보다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정규 시즌으로 치면 진짜 꼴찌 팀의 오펜시브 레이팅을 기록한 거예요. 미네소타의 무시무시한 수비입니다. 정규 시즌에 미네소타가 클러치에 되게 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미네소타의 제가 약점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클러치 오펜스 아니면은 익스큐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클러치 게임 3승 0패고요. 그 중에 2번은 덴버와의 1차전, 7차전인데, 덴버라는 클러치에 굉장히 익스큐션을 잘하고 그 기계같이 돌아가는 클러치에서 강한 팀을 클러치 게임에서 이기는 미네소타입니다. 그 안에는 마이크 콜리와 앤서니 에드워즈의 좋은 플레이메이킹과 초 엘리트 수준의 디펜스가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앤서니 에드워즈는 제 생각에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완전히 저한테는 슈퍼스타급의 선수가 된 것처럼 보여요. 오늘 진짜 스타트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저는 이 선수가 진짜 슈퍼스타인가 아닌가의 좀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가 막 자기 마음대로 안 풀릴 때 이 선수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은 이 선수의 레벨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야투 9개 던져서 1개 넣었고요. 초반에 전반전은 4득점밖에 못했어요. 근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오늘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말했거든요. 자기가 득점이 아니더라도 팀원들을 위해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고 수비에서 경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내 플레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말대로 보여줬죠. 오늘 경기 내내 더블테임 붙었거든요,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경기 전에 마이크 말론 감독이, 덴버 감독이 인터뷰한 걸 보면은 앤서니 에드워즈는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막을 수가 없는 선수다라고 했거든요. 이미 디펜딩 챔피언의 팀의 감독이 막을 수 없는 선수라는 걸 알고 더블팀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후반전에 진짜 계속해서 플로어 리딩 잘하고 동료들한테 패스해주고 기회 봐서 더블팀 찍고 들어가서 돌파하고 거기서 또 패스도 내주고, 그래서 앤서니 에드워즈 덕분에 덴버의 수비가 그냥 경기 내내 로테이션 도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오늘 스탯을 보면은 앤서니 에드워즈 기준에는 그렇게 좋은 스탯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엄청난 공격에서의 활약이었어요. 그냥 앤서니 에드워즈의 존재 자체가 덴버를 로테이션 돌게 만들었다는 게 이미 그게 큰 활약이죠. 거기다가 좋은 플레이메이킹과 후반전에 슈팅도 좋았고, 게다가 수비에서는 상대편의 최고의 프리미터 선수인 자말 머레이를 막았는데, 자말 머레이가 오늘 후반전에 야투 12개 중 5개 성공시켰고요. 11득점, 1어시스트, 2턴오버 하면서 후반전 득실 마진 마이너스 17점으로 완전히 잡아뒀습니다. 진짜 앤서니 에드워즈 입장에서는 최악의 출발을 하고 경기가 20점이나 뒤지고 있는 경기였는데, 진짜 어떻게든 경기의 승패를 바꾸는 플레이를 공수양면에서 다 하면서 디펜딩 챔피언 상대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게 정말 슈퍼스타의 모습인 것 같았어요. 이번 시리즈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수비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또 스탯을 보면요. 덴버의 가드나 포워드가 이번 시리즈에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막을 때 야투율이 29.8%입니다. 수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전체에서는 앤서니 에드워즈 평균 29득점, 6리바운드, 6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50% 이상, 3점 슛 40% 정도 하고요. 자유투 84%, 그리고 62 트루 슈팅 퍼센트, 그 다음에 평균 2.3 스탁스 기록하고 있거든요. 스탁이 이제 스틸과 블락을 합친 건데 평균 2.3 스탁이고요. 22살의 나이에 이미 NBA 최상급 선수의 반열에 오른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 오늘 또 카렌서니 타운스도 진짜 잘했죠. 제가 본 카렌서니 타운스의 커리어 최고의 공수 양면에서의 활약을 하는 게임을 아주 중요한 7차전에서 합니다. 오늘 23득점, 12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2개, 2어시스트, 2스틸, 2블락. 요키치 뭐 시리즈 내내 잘 막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도 역시 잘 막았고. 오늘은 앤서니 에드워즈가 전반 잘 못할 때 계속해서 카렌서니 타운스가 미스매치 어택 잘하고 골밑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잘했고요. 그다음에 경기 마지막에 공격 리바운드 잡고 엄청난 백덩크를 넣었는데 이게 경기의 종집을 찍은 거거든요. 이 덩크가 저는 카렌서니 타운스의 7차전을 축하하는 자축의 덩크 같았어요. 진짜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고 제이든 맥다니엘스도 뭐 항상 잘하죠. 오늘 경기 끝나고 TNT에서 어니가 이제 인터뷰에서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경기 끝나고 게임볼을 누구한테 한 명 줘야 된다면 누구한테 주겠냐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오늘 경기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진짜 바로 생각도 안 하고 제이든 맥다니엘스라고 바로 말해요.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리그 최고의 프리미터 디펜더로 자말 머레이도 막 이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매치업에서 지옥을 선사했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1라운드 레이커스 시리즈에서 루이 하치무라, 오스틴 리브스, 디안젤로 러셀 같이 이제 안 좋은 디펜더들 뭐 특히 이 선수들이 볼 디펜스도 안 좋은데 풋볼 상황에서 잠깐 딴 데 보면서 주의를 좀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 같은 오프볼 슈터들은 굉장히 거기서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레이커스 시리즈에서 평균 22.8득점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는데 나중에 르브론이 말하기를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결정적이었다고 했을 정도로 잘했거든요. 레이커스 시리즈에서. 그런데 이 미네소타 시리즈에서는 전혀 활약을 못합니다. 평균 10.7득점이고요. 오늘도 7득점이 묶여요. 진짜 왜냐면은 미네소타의 디펜스 특히 제이드 맥다니엘스가 좋은 사이즈와 진짜 끊임없이 이 오프볼 부분을 따라다니면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아줍니다. 제이드 맥다니엘스가 수비에서만 이렇게 해줘도 진짜 잘하는 건데 지금 공격도 엄청 잘하고 있죠. 6차전에 이어서 오늘도 20점 이상 넣었고요. 오늘 23득점 했고요. 공격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더블팀 홈 뭐 패스를 빼주면은 스팟업 상황에서 공격을 진짜 잘 성공시키고 있는 제이든 맥다니엘스예요.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NBA 역사상 탈락 위기에 있는 엘리미네이션 게임에서 2경기 연속 20득점 이상, 스톱, 스틸과 블락 3개 이상 기록한 두 번째로 어린 선수가 되었어요. 제이든 맥다니엘스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는 마이클 조던밖에 없습니다. 이게 농구가 휴식이 들어간 날이 있고 안 들어간 날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제이드 맥다니엘스, 카렌서니 타운스, 마이크 콜리 이런 선수들의 공격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하잖아요. 공격에서 이런 변수가 있지만 하지만 수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네소타의 수비는 최고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미네소타의 팀 아이덴티티거든요. 슈퍼스타 앤서니 에드워즈를 필두로 엘리트 수비를 펼치는 진짜 무서운 팀 미네소타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을 진출합니다. 오늘 데이브 맥 뭐냐면 ESPN 기자가 기사를 작성했거든요. 약간 재미로 쓴 것 같은데 미네소타의 컴백은 어쩌면 13개월 전부터 시작했을지 모른다고 했어요. 지난 시즌에 미네소타가 덴버에게 1라운드에서 진 후에 자말 머레이를 앤서니 에드워즈가 바에서 만났대요. 그러면서 자말 머레이한테 앤서니 에드워즈가 우린 돌아올 것이다. 우리 팀이 완전체일 때 다시 한번 붙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13개월에 걸친 컴백이라고 썼는데 재밌네요. 또 팀 코넬리 미네소타의 제너럴 매니저, 뭐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팀 코넬리 제너럴 매니저가 원래 덴버의 제너럴 매니저였죠. 이 사람이 덴버에서 요키치 드래프트하고 자말 머레이 드래프트하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 드래프트하고 에론 고든 트레이드로 데려오고 지난 시즌에 미네소타의 제너럴 매니저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덴버가 우승한 지난 시즌에는 덴버에 없었거든요. 사실 덴버의 주축 로스터를 다 팀 코넬리가 꾸린 건데 분명히 팀 코넬리는 자기가 덴버에서 어떤 팀을 만들고 있었는지 알았겠죠. MVP인 요키치와 아주 잘 짜여진 로스터의 팀을 보면서 이 팀을 이기기 위한 팀을 미네소타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팀 코넬리가 루디 고베어 트레이드 했을 때 그때 미디어나 그냥 리그 전체적인 반응이 완전 뭐 바가지 썼다, 오버페이 했다, 뭐 최악의 트레이드다, 뭐 지금 같은 농구 트렌드의 무슨 투빅 라인업이냐 뭐 등등 비판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팀 코넬리는 뭐 해야 되는지 알았던 거죠. ESPN의 그 브라이언 윈도우스트 기자가 아직도 얘기하는 게 루디 고베어 트레이드 당시에 팀 코넬리와 뭐 감독 크리스 핀치랑 얘기하는데 그때도 크리스 핀치 감독은 아주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뭐 계속해서 이런 선수를 넣어서 이런 농구를 할 거고, 뭐 그 이전부터 핀치 감독은 나즈리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우리가 식스맨을 쓸 거고 막 이런 얘기를 그 전부터 막 했다고 해요. 그때는 나즈리드가 누군지도 모를 때 이미 크리스 핀치나 이런 미네소타의 사람들은 이런 비전이 있었던 거죠. 2시즌 동안 어떤 팀도 덴버를 이렇게 흔드는 팀 못 봤거든요. 근데 미네소타가 유키치에 붙일 센터만 3명에 더 큰 선수들로 구성된 라인업에 월에에게 붙일 3명의 프리미터 디펜더를 가지고 덴버에게 45점 차 패배를 포함해서 홈경기 3번의 패배를 안기면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로 올라가죠. 저는 팀 코넬리의 팀빌딩 능력에도 진짜 찬사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덴버 쪽에서 보면요. 덴버가 우리가 덴버 농구에서 보던 진짜 좋은 퀄리티의 슛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이게 앞서 말한 유키치가 인사이드에서 미네소타의 센터들을 상대로 그렇게 큰 어드밴티지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상대편에서는 막 나즈리드 슬래싱 하고요, 앤서니 에드워즈 슬래싱 하고요, 카렌서니 타운스 슬래싱 하고요. 완전히 이 사이즈와 운동 능력으로 막 잡아먹으려고 들으니까 제 생각에는 운동 능력에서 미스매치가 진짜 크게 느껴지는 경기였고, 특히 마지막 2경기가 좀 그랬어요. 결국 이게 유키치가 해줘야 되는데 유키치가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 계속해서 더블팀 붙고, 상대가 더블팀 후 로테이션 도는 스피드 스킴에 거기다가 유키치를 상대한 선수가 3명의 센터가 돌아가면서 계속 바뀌죠. 자말 머레이한테도 3명이 계속해서 프리미터 디펜더가 바뀌면서 붙고요. 이게 시리즈가 길어질수록 제가 봤을 땐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제가 덴버의 이번 시즌 약점을 굳이 찾자면 얇은 벤치 뎁스랑 유키치의 슈팅이 지난 시즌보다 볼륨도 줄고 효율도 줄었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시리즈에서는 극복 가능한 단점일 수도 있지만 결국 플레이오프 라운드가 올라가고, 특히 이렇게 덴버를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팀을 만났을 때 결국 마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마진이 없는 게임에서 이 단점들이 결국에 드러난 것 같아요. 요키치 포스트업은 더블팀으로 막으니까 요키치가 3점 던져보는데 시즌 내내 3점 잘 안 들어가는데 결국 이게 이 시리즈에서 문제가 되죠. 오늘도 3점 찬스는 미네소타가 거의 던지라고 줬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에서 요키치가 3점 35개 던져서 8개 넣으면서 22.9%의 성공률을 기록하고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46%랑은 많이 비교된 수치죠. 벤치 뎁스도 문제였던 게, 상대방은 유키치한테 붙일 센터가 나즈리드, 루디 고베어, 카렌서니 타운스 돌아가면서 뛰면서 상대적으로 체력 부담이 적었거든요. 후반전에 카렌서니 타운스, 나즈리드 이런 선수들이 오펜스 리바운드 잡으러 뛰어가는 거 보세요. 우선은 일단은 이 선수들이 뛰어 들어갈 체력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덴버에서는 자말 머레이,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힘드니까 박스아웃도 못하고 나즈리드한테 오펜스 리바운드 주죠. 뭐 KCP도 박스아웃 못하고 카렌서니 타운스한테 흑백상크 먹히죠. 요키치가 전반전에 1분밖에 못 쉬고 후반전은 모두 출전했거든요. 요키치를 뺄 여력이 있는 벤치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키치가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해볼 체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약점까지 미네소타가 완전히 노출시켰고요. 덴버의 주전 5명이 이번 시리즈에서 총 136분을 출전하고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60점입니다. net 레이팅은 마이너스 21.6점이고요. 이게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35분 이상 출전한 5명의 라인업 중에 최악의 라인업이고요. 미네소타의 수비, 사이즈, 운동 능력이 엄청난 미스매치를 발생시켜서 지난 시즌 최고의 5명 라인업이었던 이 유닛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거고, 이게 시리즈의 승패를 가른 거죠. 이렇게 해서 백투백 우승을 향한 덴버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NBA 백투백 우승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덴버라는 팀을 보면서 새로운 다이너스티의 시작인가 했을 정도로 좋은 팀이었는데, 이런 팀도 백투백을 못하는 걸 보니까 정말 백투백이 힘들다고 느껴지네요. 근데 백투백 우승이 힘든 건 물론이고, 지금 2020년부터는 백투백 컨퍼런스 우승팀도 없거든요. 그만큼 NBA 리그의 팀들이 다들 강해지고 좋은 팀들이 많다는 거죠. 덴버는 앞으로도 터프한 오프 시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덴버는 세컨 에이프론을 상회하는 팀이고, 이번 오프 시즌에 KCP를 계약하지 않으면 놓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오프 시즌에는 에론 고든,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연장 계약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쩌면 이번 시즌에 KCP를 놓치게 되면 벤치에서 나왔던 뭐 페이튼 왓슨이나 크리스찬 브라운 같은 선수들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올해보다 더 약한 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덴버의 오프 시즌에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되도록 보스턴 인디애나 그리고 미네소타 댈러스 프리뷰도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